상승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게 맞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과거에 했던 투자에서는 내가 네.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그거를 공부로 알아내려는 노력을 또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그런 공부하셨던 분들을 수업에서 가끔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 조사 어떻게 하는지 난 말로만 들어서 가늠을 못 하겠는데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최근에 그래서 내가 봤어요. 네. 100장이 넘더라고. 아, 그거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비교해야 돼요. 전국을 대놓고 야, 비교해요. 그 데이터를 슬쩍 봤는데도 네. 아, 이건 난 못한다. 지금 하락장이라고 해도 언젠가 또 상승장이 올 거긴 한데 네. 그 롤러코스터를 내가 계속 타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겠구나를 느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년 주기로 한 번씩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30년 동안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할 건데 이 목숨을 건 위기가 3번이 넘게 남은 거예요. 개인회생을 해야 되나라는 네. 생각까지도 했다면 네. 이거를 또 3번을 겪을 거의 생각을 하니까 목숨을 고민을 하는 그런 크기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갭 투자는 딱 그 상승 전의 시기만 할 수 있어요. 10년간의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은 딱 그 구간에만 그 지역에만 할 수 있는데 이 월세 투자는 어느 사이클에서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이클에 다 할 수 있어요. 상승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게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네. 게 가끔 저도 지금 네.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좀 내일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게 맞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정확히 또 말하기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과거에 했던 투자에서는 내가 네.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공부로 알아내려는 노력을 또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그런 공부하셨던 분들을 수업에서 가끔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 조사 어떻게 하는지 난 말로만 들어서 가늠을 못 하겠는데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최근에 그래서 내가 봤어요. 네. 그 조사하는 거를 100장이 넘더라고. 아, 그거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비교해야 돼요. 전국을 대놓고 야, 비교해요. 그 데이터를 슬쩍 봤는데도 네. 아, 이건 난 못한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 그걸 어떻게 꾸준히 최근에 오신 교육생분은 그걸 1년 동안 했대. 야, 진짜 그 정도 했으면 우리 쪽에서는 날라다닌다 네, 맞아요. 이제 라고 좀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경매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갭 투자자분들이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함의 비교가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전국을 놓고 서울과 부산, 뭐 전국에서 저평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안에서면 어디가 어디, 부산에 어디면 어디 비교를 탕 시키는 거예요. 어디가 저평가다.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재개발까지 끼고 재건축까지 끼고 그럼 물건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공부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양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게 주말마다 자기가 수도권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부산 쪽이나 경상권이나 아니면 전라 쪽 가가지고 매주 그렇게 가서 주변에 같이 교육 듣는 분들 보니까 가정의 불화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가정에 시간을 쓰지 못할 건 당연히 맞아요. 뻔한 네. 건데 그럼 자기도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좀 지치는 부분도 커져서 가정의 불화도 생긴 분들을 좀 봤다라는 것도 크게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감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다기보다 네. 나는 그거를 내가 한두 달을 마음 먹고 네. 독하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되게 드는 거야. 그때 이제 선생님을 영상을 봤습니다. 정리가 된 다음에 맞아요.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영상을 딱 봤는데 다른 유튜버 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램분님이 1호 선생님이에요. 그분 영상에 선생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우 감사한 분이죠. 네. 아니 30채를 갖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채수에 있어서 네. 되게 많은데 선생님 주변에는 시대차익 노리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 다 울고 있는데 이분은 웃고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 울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 그게 좀 이색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첫 주택도 재개발이었잖아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걸 보니까 뭔가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다. 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관심을 그때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와, 영상이 1600개인 거예요. 몇 개를 봤는데 매일매일 올렸대요, 영상을. 그러면은 상승장 전부터 계속 있었겠네? 생각이 들어서 1번 선생님이 램프님이었고요. 2번 선생님은 얼음공장님이세요. 제가 이분들 거는 다 봤었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3번 선생님 것도 다 봐야겠다 하고서 한번 봐보자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3번 넘게 지금 4회째 보고 있어요.
있습니다. 정주행. 이제 그만 봐요. 아 근데 첫 번째 봤을 때 영상이랑 지금 네 번째 보고 있을 때 영상은 달라요. 아, 그래? 그때는 생소한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수리를 이렇게도 하고 월세도 이렇게 나가고 이런 집도 월세가 나가네를 알았지만 지금은 공감을 하면서 보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내 영상은 중급자 이상용이에요. 맞아요. 처음 하는 사람은 낯설지. 진입장벽이 거부감이 들 수도 엄청 있고. 높아요. 아마 영상 찍으면서 내가 했던 얘기들은 내가 실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니까 몇 번 해봐야지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최근에 경험했어요. 거기 보면 삼성전자 여자분이 나오시거든요. 은평구에 반지하인데 폐기물 스티커는 어디서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기억나요. 지금 제 세입자도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소유동도. 폐기물 스티커를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금액을 모르실 텐데 사진을 가서 보여주시면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주실 거다. 또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잘 모르죠 뭐.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일 수도 있죠 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부분을 이 사람이 모르면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꾸준히 내 영상을 4회독이나 시청을 해주셨다고 하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선생님이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상기시켜준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니까 되게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성향이 완전 다른 투자라는 건 저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대형 유튜버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세 차익 쪽이었던 거고, 선생님이 재개발 빌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뿐인 거지, 저는 그 부분을 바라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월세를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개발이 된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를 좋게 평가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선생님의 운이신 것 같습니다. 운이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운을 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요. 하나하나 잘 쌓아가고 계신다고 저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월세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거는 시세 차익에서의 아픔과, 그 당시에 제 영끌을 해서 전세 세팅을 막 했을 때잖아요. 생활고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가 마이너스를 가는 거예요. 대출도 좀 대출 이자가 있었던 거죠. 이미 영끌해서 일으켰으니까 월급에서 다 이제 그걸 감당을 하니까 갭 투자 자체가 부담스럽더라고요.